타타타타타타타 짠! 위즐리어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됐다. 위즐리어카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위즐리어카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위즐리어카라고 합니다. 치즈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즐리어카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오이시 이치즈라고 합니다. 위즈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첫 게스트로 참가하는 영광을 또 얻었습니다. 오이시 치즈가 아니라 오이시 이치즈입니다. 전주 이시입니다. 치즈님 방도 혹시 괜찮을까요?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스포가 될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게 일단 처음에 등장인물이 불 속성을 가진 여자아이가 한 명 나오는데 요 엠버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랑 아빠는 파이어랜드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엘리멘탈 시티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뭐 집을 구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엠버를 키워내는 거죠. 엠버라는 친구가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를 혼자 보게 되는데, 이 엠버라는 친구는 좀 화를 주체하는 걸 잘 못해요. 진상 손님들을 만나면은 화가 나가지고 폭발해버리는 거야. 맞아요. 너무나 불속성이 강해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화를 내는데 이제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물 안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한 명 칵 튀어나오는 거죠. 그 남자애가 이제 물속성 친구인 웨이드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웨이드라는 친구는 시청 직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웨이드랑 엠버랑 그 누수가 된 위치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지금 우리 엠버가 굉장히 효녀여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히 강렬해요. 부모님과 이 파이어타운, 그리고 이 자기들과 같은 불속성의 어떤 존재들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친구라, 사실 이런 모험 얘기 같은 거 보면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역시 엠버도 이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거는 맞는데, 이 시작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파이어타운, 그리고 내 아버지를 위한 이제 시작이 되죠. 부모에 대한 감성을 건드리면 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더 이입이 되면서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 진짜 생각한 것보다 재밌었어요. 일단은 내용이 공감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소를 다루는 또 영화다 보니까 색감이 되게 다채롭고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영화관 가서 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동양의 감독님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얘기가 나왔던 게, 파이어타운이 이제 코리아타운처럼 동양인에 대한 어떤 인식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살려놓은 주제다, 막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보게 됐을 때 한국인으로서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고, 어떤 인종적, 뿌리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엠버가 개인의 삶보다는 어떤 집단의 삶을 더 우선시한다거나 이런 게 집단적인 이어지는 거, 그런 엠버의 인식이 그런 동양적인 사상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또 불러일으켰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약간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게, 또 다시 되짚어보니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엠버라는 친구가 이민 2세의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불속성 사람들이 좀 위험하니까 따로 모여 살지만 이게 그 현지에서 적응을 못하는 어떤 그런 인종이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물은 약간 좀 피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엠버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비비스테리아라는 꽃을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 보면은 비비스테리아라는 꽃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소개가 나오는데, 정작 이 불속성 애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걸 보면은 이제 인종차별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느끼긴 했거든요. 저는 이 불 존재들이 이 존재들한테 위협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위협이 되도록 사회가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 속성을 고려한 어떤 디자인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개발을 해 놓아놓고 정작 불 속성한테 야 너네 위험해, 너네 이 동네랑 안 맞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회의 모습, 노력하지 않는 모습,
그거를 이제 불속성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어타운에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마음을 달랬던 게 아닌가. 이 영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들 중에 몇 가지는 실제로 이제 이민 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건 실제 진짜 일화들을 좀 넣으셨대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엠버가 웨이드네 가족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웨이드 아버지가 엠버한테 우리말을 정말 잘하시네요라고 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웨이드가 엄청 당황해하거든요. 그렇죠. 참 엠버는 유쾌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나고 자란 앤데 좀 전체적으로 파고들면 이제 동양인적 관점으로 봤을 때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처음에는 엠버랑 웨이드에 집중을 했다면 나중에는 배경을 좀 보게 됐다고 해야 되나? 격리된 타운과 또 이들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들? 어는 약간 엠버랑 웨이드가 지금 꼬이는 딱 이 과정이 전반부에는 대부분 이런 인종차별을 겪는 부분들이 많은데 후반부에는 결국에는 약간 위아더 월드 느낌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 딱 분기점에 있는 게 아닌가. 그 감독님이 원하시는 어떤 미래상 같기도 해요. 엠버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직은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사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뭔가 아버지라는 나의 어떤 뿌리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주면서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무래도. 약간 가벼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혹시 위즈님 MBTI가 저는 INFP입니다. 저는 ENTJ거든요. 완전 다른데요? 제가 요거를 그냥 재미삼아 그냥 네. MBTI로 한번 놓고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웨이드가 굉장히 눈물도 많고 너무 웃길 엠버도 정도로. 화가 많고 막 이러는데 저는 요거를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엠버라는 캐릭터는 초반에는 또 굉장히 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감정에 좀 휩쓸리는 모습들? 근데 점점 웨이드를 만나면서부터 좀 이성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엠버라는 친구가 감정에 충실한 F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준 T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고 웨이드는 누가 봐도 감수성이 풍부한 그쵸. 공감 능력이 뛰어난 F가 아닌가. 이렇게 봐도 재밌긴 하네요. 캐릭터의 MBTI 분석하기. 맞아요. 약간. 그래도 또 보면은 웨이드 같은 경우는 에어볼 경기장에서 사람들 파도 타기 막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파도 네, 타기가 진짜 파도여서. 그게 아무래도 외향적인 성향인 이 성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쵸. 맞아요. 또 이제 이상주의자냐 아니면 현실주의자냐 이쪽을 또 보면은 웨이드는 이제 서로 손을 잡자고 하잖아요. 근데 네. 엠버가 거기서 우리는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에.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웨이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쩌면은 물과 불이 닿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게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미래적인 이상적인 부분에 좀 더 중시하는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어쩌면 웨이드는 근데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은 캐릭터 같기도 해요. 엠버에게 유리공예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의 꿈을 찾으러 가는 게 맞다 라고 굉장히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엠버의 옳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이끌어주려고 하니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 않나. 저는 그거를 약간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엠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게 지금 주어진 현실인 거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엠버의 기준에서 이상이지 않을까? 웨이드가 엠버의 미래를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는 모습은 엠버의 이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 속성 자체가 어떤 뭐 존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쨌든 수분이나 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존재든지 살아가기 위해선 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꿈을 대입한 게 물이라는 속성이 아닐까. 그래서 웨이드가 어떤 이상적인 꿈을 상징하는 그 존재 자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불속성 사람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바쁘게 살고 하루하루를 급박하게 사니까 한국인 느낌도 좀 강해가지고
한국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난 게 그 엠버 어머니가 연애운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약간 좀 한국스럽지 않나. 맞아요. 이게 근데 진짜 웃긴 게 향초를 두 개를 꽂아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이제 너넨 천생연분이야. 근데 한쪽만 붙거나 안 붙으면 너넨 악연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정의선. 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야매섬. 아버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완고한 성격이 또 있고 물과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게 이 아빠가 과거에 좀 차별 같은 걸 많이 받아서 PTSD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이랑은 절대 어울려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아버지는 살아오면서 물에게 박해받은 경험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민 1세대시다 보니까 그쵸. 사실 그것도 다 부모님 마음이죠. 부모 마음으로. 근데 그럼에도 사랑이 느껴졌던. 이해가 안 되진 않더라고요. 혹시 웨이드 같은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웨이드 같은 친구가 내 친구면 불편하려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말만 하면 울고 되게 앞에서는 울면서 뒤에서는 미안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신고했어요. 막 약간 이러니까 맞아. 뭐 하는 애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엠버가 웨이드를 만나면서 변화한 것처럼 웨이드도 엠버를 만나고 변화한 게 아닐까. 초반에는 웨이드가 너무 물 같은 거예요. 물이니까 너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살던 사람? 그런 느낌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애가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 엠버에 대해서 알아가고 불 인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물로 가득한 도시의 비유를 하자면 엠버가 저 도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조카가 영화 보고 싶어 하면은 저는 엘리멘탈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가장 마지막에 본 게 전 겨울왕국이거든요. 아.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때는 되게 음악도 되게 핫했잖아요. 노래가 되게 오래 남았던 것 같은데 엘리멘탈에서 약간 노래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게 어쩌면 깔렸는데 저희가 다른 쪽에 집중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런가?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별점을 10점 만점이다 이러면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별점을 따로 매겨본 적이 없긴 한데 아이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면은 저는 10점 만점 주고 싶어요. 대신에 이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부모님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랑 대화할 주제가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그쵸. 같아요. 기본적으로 색감이 또 다채로우니까 아이들이 또 어릴 때 색깔놀이 같은 거나 뭐 촉감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에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10점 만점이 아닐까. 다양한 감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점수는 저도 10점을 주고 싶거든요. 성인이 보기에는 8점? 8점 생각한 이유가 이제 진행 자체는 조금 뻔한 내용이긴 했어요. 어떻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많았던 거나 좀 생각해볼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점? 저는 어른이 보기에도 그 영상적으로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서 저는 추가 점수를 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의 감수성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사람의 감수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장면들? 그런 거를 넣었다는 점들에서 저도 8점을 드리고 싶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루즈할 수 있다. 왜냐면 뒷얘기가 다 그려져서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치즈님 어떠셨는지 한번. 너무 재밌는 자리였고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뭐라고 이런 첫 번째로 참가하는 영광을 또 주셔가지고 저희 얘기하는 거 들어주신 치즈님 방하고 위즐리어카 방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위즈님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